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 정도면 굉장한 선방입니다. 오늘 이분들과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힘들겠지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번에도 역시나 대단해요. 맞습니다. 지금 금요일장이라는 게 정말 무색하게도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 삼성전자가 1.6%나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떨어질 때 사는 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 뭔가 이런 구조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강조되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기록입니까? 5조 원 넘게 팔았는데. 오늘이 역대 순매도 1위인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래요? 장 마감 기준으로 역대 순매도 1위는 원래는 지난 2월 5일에 기록했던 5조 200억 원대 매도였는데요. 그때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때 AMD가 뭐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대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장에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그때 좀 우리 시장도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행 이론인가요? 네, 5%대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역대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2시 기준으로 외국인이 5조 2천억 원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오늘이 역대 외국인 순매도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트 해둔 게 이번 달에 나온 순매도 순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순매도가 나온 날 10일 가운데 5일이 다 이달이네요. 다 이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역대급 외국인 매도 규모가 나온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역대급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똑같은 데이터지만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사실 2006, 7년도나 20년도, 21년도 그리고 지금이 개인 수급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상당히 드문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나타났던 주가가 피크아웃 할 때 나타났던 그림들이 뭐냐면은 외국인이 일단 먼저 팔고 그 자리를 개인들이 메운 다음에 주가는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빠지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걱정을 하시는 거고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좀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별로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말 말씀하신 딱 그대로 개인들이 산다면 괜히 손이 안 가고 외국인이 산다면 나도 따라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2월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 틀렸어요. 그래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달 말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번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뭐 좀 조정을 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시장이 많이 오를 때는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고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상승 탄력이 강한 시장이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사전적인 차익 실현이나 비중 조절을 통해서 무언가 하방 위험을 조금은 막아보겠다라는 행동이 쉽게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월이지 않습니까? 약간 양상이 또 달라지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가 과열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과열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의 자금 유입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사실 추가적인 매수 여력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수급으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도 사실은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만큼 캐펙스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결국 내년이나 그 이후로 점점 넘어가게 되면 엔비디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 상황
상황에서 반도체를 미리 구매 확약을 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내지는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조금 달라졌을 때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반도체가 여전히 좋기는 합니다만 예.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주도주 내에서의 순환매라든지 약간은 좀 덜 올랐던 것들이 좀 강하게 키를 맞춘다든지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 예탁금을 보더라도 설 연휴 이후에 100조 원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설 연휴 때 주식시장 실타는 많다 이거잖아요. 주식시장 얘기 많이 하시고 예금에서 많이 증권시장으로 돈을 옮기시진 않았나. 이렇게 돈들이 많으셨는데 그동안 뭐 하셨을까 이 돈으로. 네. AI 소프트웨어 공포가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좀 전이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쵸.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가 붙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AI를 통해서 무언가 해낼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AI 투자를 하는 자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거고 이 자금이 어떻게 마련이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뭐 M7은 너무 돈을 잘 벌기는 합니다만 네. M7조차도 이제 OCF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을 거의 다 소진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조금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격단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이 좀 잠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수석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 확약을 어느 정도 이미 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타격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반도체 실적이 올라온 부분을 보면 물론 그 매출을 생각을 해보면 판매 가격 곱하기 물량입니다. 근데 판매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정말 저도 본 적이 없는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와서 이 부분이 무언가 투자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SRAM으로 좀 대체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중국 메모리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네.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반도체 가격을 비싼 돈을 주고 사기보다는 무언가 공급을 늘리거나 가격을,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다 보니 모멘텀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둔화되는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우리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한테 너희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자체 발전소 지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점점 돈 나갈 때가 많아지니까 메모리 살 돈이 좀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더라고요. 현금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전반적으로 계속 커지지 않나.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전이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받는 날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선택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반도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듯이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반도체만큼 또 실적 기대가 높고 가시성이 높은 종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고 긍정적인 뷰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반도체가 사이클을 보일 때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고점을 찍고 좀 빠지는 부분은 있겠으나 저점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사이클과 함께하는 주도 업종 중에 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수석님을 오해할 뻔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 또 한 가지 특징이 지금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게 좀 점점
하락세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시장 금리 지표잖아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1시 50분쯤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99까지 떨어지면서 4% 깨졌어요? 네,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오늘 오후에 보고 저도 놀랐는데 간밤에는 기술주도 약세를 보였고 이란 핵 협상 등이 진전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추세가 미국의 모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30년 주담대 고정금리가요. 처음으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 밑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4% 아래로 내려오면 증시에는 그래도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알파벳에서 이제 100년물 채권을 발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한 비용을 낮춰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금리가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유동성 환경이 굴러갈 수 있도록 좀 낮아진다라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그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락하는 거예요, 이 금리는? 최근에 이제 금리 하락하는 원인을 보면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일부 부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 AI라는 부분이 실업률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좀 망가뜨리고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쉽게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결국 경기 밑단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좀 낮아진다면 그래도 좀 부담을 덜하지 않을까 기업들도 자금 부담 이런 거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반도체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나머지 섹터들은 좀 어떤가요 지금 상태가? 현대차 그룹주가 사실 오늘 오전장에는 주인공이었죠. 새만금 투자 뭐 이런 소식이 나와주면서 강세 보여줬고요. 또 UAE 쪽 협력 소식 나오면서 방산과 원전도 강하고 또 오후장 한 1시경에는 철강주도 좀 강한 흐름이 철강주가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데이터 센터의 수혜 산업으로 뭐 철강도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철강이 데이터 센터의 수혜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에 언급된 종목들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었는데 그 종목들이 막 상한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믿어도 되는 건지. 하다 철강까지 가는군요. 네, 이거 사실 믿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약간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건 좀 너무 같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지금 6,300 경신 이후에 지금 코스피 흐름이 어떨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성장이 아닌 이제 좀 다른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앞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모멘텀 둔화, 그러니까 무언가 붕괴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조정 과정, 그러니까 과열을 약간은 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일 것이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발생시키는 트리거가 바로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모멘텀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내신 보고서 중에 코스닥 목표 지수 1,400 제시하는 네. 보고서 네. 이걸 내주셨단 말이죠. 왜 네. 1,400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코스닥이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면은 언젠가 조금은 둔화되는 그림이 있을 텐데 네. 이거 말고 무언가 다른 걸 찾을 게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덜 오른 코스닥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좀 요청이 오다 보니 저도 이제 고민을 같이 해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코스닥 1,400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스닥이 아쉽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이 이익이 폭증할 걸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끌고 갈 만한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1,400포인트, 지금 지수로 보면 한 20% 이상 업사이드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숫자를 제시를 한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수급 요인들을 조금은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있고 예. 그랬을 때 과거에 2018년도에도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시행을 했거든요. 그때도 약간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프리미엄을 좀 부여를 해준다면 1,400포인트 정도, PBR로는 이제 코스닥 3배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네. 1,400도.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중에서도 비반도체 종목 8개를 지금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좀 적용된 종목들인지 궁금한데요. 네, 반도체 소부장을 일단 제외를 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네. 소부장 업체들은 누구나 좋다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외에 다른 게 무엇이 있냐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본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던 게 실적이 아무래도 좀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다음 달에 마침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무언가 좋아 보이는 펀더멘탈리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실적이 이미 돌았거나 아니면 돌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종목들 8개를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내 우리가 비반도체로 수급이 옮겨가나를 몇 달간 고민을 했는데 계속 반도체만 갔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진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달라질 것이라고 보시는. 아니면 그냥 요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한 것인지. 그렇죠. 민감한 질문이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독립적으로 이런 조사 분석 자료를 작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얘기를 좀 그건 확실히 아니다. 하신 거고, 네. 예. 아무래도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긴 한데 증가율이 둔화되는 부분을 주가는 웬만하면 반영을 해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는 어쨌든 시클리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하단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는 거지 어쨌든 모멘텀이 꺾이는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이 올라서는 그림이 저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가 약간은 슬로우할 때 코스닥이 좋은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월에는 코스닥 저도 왠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